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이제 경마가 시작되는 경마 주간이 되었습니다. 2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2019년도에는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드시고 그리고 하시는 사업마다 모두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이 부산행을 시청하시는 모든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지금 한 주 휴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모든 경마장이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마방에서 이 출전 두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금요일 12개 경주, 일요일 6개 경주, 총 18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경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7개 경주가 모두 이 풀게이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마 주간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여튼 뭐 휴장을 앞두고 휴장 전주나 휴장이 끝난 후는 항상 이 배당과 연결되는 경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산 기수 부분에서 서승훈 기수가 이제 군 제대 후에 이번 주에 복귀를 하고 있죠. 워낙 뭐 존재감이 있는 기수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에 대한 평가는 뭐 경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한 명의 용병 기수가 투입이 됩니다. 요하니스 기수라고 지금 이번 주부터 국내 데뷔전 무대를 갖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기승하는 요하니스 기수에 대한 프로필이 벌써 공지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수가 어떤 기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마 팬들이 경주를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건데 뭐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빨리 공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고요. 일단 금요일에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5경주와 11경주 5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승부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해설방송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2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분할이 된 1000m 단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서 기본기가 좀 보이는 마필은 눈에 띄죠. 안쪽에 있는 2번 골든샤프 그리고 8번 BK 사운드와 11번 펑키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좀 먼저 눈에 띄는 편성인데 이번 골든샤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을 가면서 초선으로 버티는 발걸음 잘 버텼습니다만은 이 썬더레인이라는 마필 정우주 기수가 잘 탔습니다. 썬더레인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오마신이라는 착차를 내어주고 말았는데 여하튼 잘 뛰었던 발걸음이고 선행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건 사실이죠.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에 이효식 기수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8번 BK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1위였어요. 근데 김혜성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지 않으면서 외곽에서 잡고 또 이겼으면 다행인데 그런 전개를 보여주면서 라스트 경합에서 머리차로 졌어요. 진짜 이거는 이 김혜성 기수의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바로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강현권 쪽에서도 열이 받았는지 바로 유현명 기수로 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났고 상대 마필인 2번 골든샤프가 안쪽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8번 BK 사운드 당연히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외곽의 11번 펑키 같은 경우는 데뷔전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 아직까지도 길이 안 들어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을 했었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분해지는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이 착순 진입권에 성공을 했던 모습인데 뭐 뛰면 뛸수록 말이 좀 길이 잘 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정도현 기수에서 조인권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고 안쪽에 있는 그 두 마리의 상대 마필들과는 해볼 수 있는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끝걸음 면에서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번 1경주는 2번 골든샤프, 8번 BK 사운드, 11번 펑키 인기 마필들의 3마리로 압축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 역시 이번 경주에 눈에 띄는 인기 마필이 또 직전 경주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에 유현명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된 4번 에이스봄이 되겠죠. 직전 경주 이 에이스봄은 제가 이 승부처의 축으로 좀 노려봤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역시 김혜성 기수가 이렇게 좀 한 번씩 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라스트에서 좀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노출하면서 걸음을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 전개 자체는 잘 뽑아 주었는데 라스트에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 이번에는 편성도 잘 만났고 직전 편성보다 약한 편성에 전개까지 좋은 상황이 좀 만났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로 기수 변경이 좋다기보다는 직전보다는 더 좋은 상황에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4번 에이스붐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9번 닥터미미를 좀 먼저 볼 수가 있겠죠.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다실바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편성 자체도 직전과 비슷한 편성 올라오는 끝걸음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번 경주 1000m 좀 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 11번 한라왕우는 선행을 가서 버텼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조윤건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상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11번 한라왕우가 외곽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1000m 버티기를 노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같이 기승을 했었던 마필 중에 8번 문화 시그니처라는 마필이 있죠. 한라왕우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8번 문화 시그니처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두 마리를 놓고 보면 한라왕우는 선행을 가서 버티는 발걸음이었고 문화 시그니처는 말 그대로 의미 없이 외곽만 감아 돌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전개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외곽 선입 전개 내지는 아니면 뭐 한 선입 3선 정도 충분히 그렇게 좋은 포지션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문화 시그니처를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로 생각을 하겠고요. 만약에 배당이 조금 더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5번 액톤 스마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불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완전히 걸음은 없었어요. 외곽 게이트의 이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조마방에서도 큰 기대를 안 하고 경주를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 이번 경주는 이미 데뷔전을 경험을 했고 딱 봤을 때 특별하게 세다고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조마방에서도 여기에서는 한번 승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액톤 스마일을 이번 경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편성 자체가 쉽지는 않죠.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있고 외곽에서도 많은 마필들이 이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SS용도 1000m에서는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2번 막강여걸, 4번 판타스틱걸, 그리고 6번, 7번, 8번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전부 다 1000m에서 우승을 하고 넘어온 마필들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좀 그냥 빼기에는 껄끄러운 마필들이고 외곽에 있는 6번, 7번, 8번이 중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들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죠. 승급전이라고 해도 이미 우승을 다 차지를 하고 왔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뭐 정리를 해보죠. 일단 2번 막강여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제가 SS형과 나키타를 한 방으로 제대로 추천을 해드렸던 상황. 왜 그러냐면 이 마방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조마방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고 선입전개를 펼쳤던 막강여걸이 안쪽 1번 게이트에 외곽에 빠른 상대 마필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정면 승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좀 잘 읽어냈던 상황이 되었고 반대로 이 12조 마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아니죠. 12조 마방 같은 경우는 10마리가 출전을 하면 10마리 중에 진짜 안 되는 말 한 마리 빼놓고서는 9마리가 전부 다 일단은 뭐 강승부를 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승부는 해도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12점 마방에서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면 승부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막강력어를 지우고 SS형을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어차피 나키타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어떨까요?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다 같이 정면 승부를 한다고 그래도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있는 6번 해피매직, 7번 럭키넘버원, 8번 신라의 미소, 이 세 마리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발걸음 면에서는 SS형이나 막강력을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마리의 마피를 좀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마리가 4번 판타스틱 걸인데, 판타스틱 걸은 여기에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번, 7번, 8번 세 마리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전력이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6번 해피매직, 7번 럭키넘버원, 8번 신라의 미소 세 마리 중에서는 저는 직전 경주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이 8번 신라의 미소를 좀 먼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어려워요. 충마 선정이. 지금 최연근마주 마필이 두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안쪽에 3번 노먼 클래식 17점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 담양최강 9점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8번 담양최강도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리고 3번 노먼 클래식도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해서 두 마리가 다 입상을 차지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공 기수가 담양최강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도 비슷해요. 어떤 말이 선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같은 마주, 동일 마주의 마필이 다른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선양을 보내놓고 어떤 말이 따라갈지, 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떤 말이 승부를 하고 어떤 말이 뭐 약간 좀 발걸음을 아껴놓을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측을 했을 때는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담양최강이 먼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허점을 좀 찔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8번 담양최강 쪽으로 표가 쏠릴 것 같기 때문에 반대로 3번 로먼 클래식이 또 선행을 가고 외곽선입으로 담양최강이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배당판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발걸음은 8번 원더풀 싱즈가 좋은데, 자, 문제는 데뷔전 1300에는 걸음이 없었어요. 1000m에서 이제 올라오는 발걸음을 보였는데 다시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얘가 1000m에서 추임력은 보였는데 1300에서도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6번 동방워리어도 직전 경주 1300m를 뛰면서 뭐 나쁜 발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6번 동방워리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깔끔한 편성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충마 선정은 이 배당판의 흐름을 좀 보고 잡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마번을 압축을 드리면 3번 노멀 클래식, 8번 담양최강, 7번 원더풀 싱즈, 6번 동방워리어까지 이 네 마리 인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5경주까지 오면서 서승훈 기수가 인기 마필들을 좀 많이 기승을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기수가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뛰는 마필들에 기승을 해서 경주 감각을 빨리 잡아야만이 이 복귀하면서도 좀 부담감이 없을 텐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 7번 레이싱 갤러퍼도 인기 마필인데 직전 경주나 뭐 그 직전 경주에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 저는 이 7번 레이싱 갤러퍼를 축으로 인정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또 안쪽에 있는 2번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3번 트리플 실버, 4번 파워터치. 4번 파워터치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파워터치를 좀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직전 경주 11월 30일 경주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마필이다. 19조 마방에서 왜 갑자기 신영철 기수를 기승을 시켰나? 유현명 기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기수가 내려왔는데 자, 이마필을 신영철 기수한테 기승을 시켰다. 안쪽에 1번 게이트 1300 그 직전에 보여준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 발주기 뒤에서부터 살짝 흥분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먼저 발주기 안에 집어넣으면서 마필이 흥분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립을 하면서 전도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마필을 이번에 다시 한번 11조 공백을 가지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4번 파워터치나 7번 레이싱 갤러퍼의 최저 배당 그리고 3번 트리플 실버까지도 인기 마필이 될 건데 자, 이런 인기 마필들의 조합으로 이번 경주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충마는 좀 복병 마필입니다.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을 갖다 좀 붙여볼 텐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4번 파워터치가 기본적인 발걸음이 가장 뛰어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파워터치가 약간의 데미지를 갖고 출전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조교대 모습을 보면은 워낙 이 탄력적인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 준메인 승부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이번 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처 3시 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국산 6등급의 1600m 최장거리 경주 4번 파워풀핏이 직전 경주 프랑스와 기수가 정말 병신같이 탄 거는 맞아요. 좀 과감한 표현인데 이 프랑스와 기수는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거의 말 타는 수준이 김명신 기수라든지 유광희 기수하고 동급인 것 같아요. 진짜 후미권에서 말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전개하면서 자기가 몰고 가도 그 걸음이고 잡고 가도 그 걸음인데 굳이 그런 마필을 외곽에서 그렇게 힘을 빼면서 라스트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는 이 기수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머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경주를 타야 되는데 이 프랑스어 기수 말 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머리가 거의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끔 느껴집니다. 좀 과감하게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진짜 기수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어 기수는 얘 어떻게 외국인 기수가 한국 경마가 아무리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이런 프랑스어 기수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활개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기수를 용병으로 데려와서 풀어놨다는 거는 이건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얘는 빨리 집에 보내야 될 기수인데 여하튼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프랑스어 기수가 못 타서 못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파워풀핏이라는 마필이 여기에서 또 제대로 탄다고 또 오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보여줄 발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마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이 9번 폭스 컬러링이라든지 10번 하비스트 시즌이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기본기 면에서는 그래도 파워풀핏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두 마리 말 중에서는 그래도 9번 폭스 컬러링이 좀 더 우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조성공 기수가 설 전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노출을 하면서 상시 심의에 좀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조성공 기수가 좀 잘못했죠.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결과가 발표가 되면 어떤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배제하고 9번 폭스 컬러링이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파워 풀핏, 9번 폭스 컬러링, 10번 하비스트 시즌 이 세 마리의 마필로 압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9번 폭스 컬러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6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가보데이가 좀 더 우위를 범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3번 가보데이와 2번 오션피닉스가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가보데이는 선행을 가면서 여유로운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2번 오션피닉스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전을 했었죠. 선입 3선에서 외곽에서 좀 페이스 안배를 잘 하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3번 가보데이가 선행을 갈 것이냐, 2번 오션피닉스가 선행을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마필이 빠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승원 기수가 지금 기승하고 있는 3번 가보데이를 선행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요하니스 기수에 대한 이 프로필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수가 어떤 기수인지 몰라요. 전반부에 말을 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요하니스 기수보다는 이 서승원 기수의 3번 가보데이를 먼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보데이가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죠.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3번, 2번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고, 7번 영광의 시대를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구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 유현명 기수가 또 가보데이를 기승을 했다가 우승을 차지를 했던 마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현명 기수가 영광의 시대를 기승을 하고 상대 마필인 3번 가보데이를 어떤 포지션에 놓고 어떻게 따라갈지 이제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8조 마방에서 지금 영광시대 유현명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 경주에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번 영광의 시대도 볼 수는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에서 모래를 피하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5번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1300m 거리에서는 모래 피하면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안쪽에 있는 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외곽에서 외곽 선입 전개를 해줄 수 있는 5번 가문의 영광도 배당 마필로는 좀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5번 가문의 영광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기가 일단은 12번 리버스 스윕 그리고 8번 글리터 두 마리를 좀 먼저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경주를 뛰었던 7번 백투퀸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번 터프그린까지도 인기 마필들의 4파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2번 리버스 스윕은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상대 마필들이 앞선에서 뛰고 있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정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2번 리버스 스윕 인정을 좀 해야겠고요. 이 8번 글리터라든지 7번 백두퀸, 7번 백두퀸은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좀 모래를 피하는 게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미 직전 경주 지금 꽃전개죠. 선행마를 보내놓고 그 뒤에서 꽃전개를 하면서도 좋은 발걸음, 한 걸음이 아쉬웠던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김철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백두퀸 그리고 8번 글리터 두 마리는 당연히 12번 리버스 스윕과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5번 터프그린 역시도 1300m에서는 이미 너무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이 1600m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발걸음 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5번 터프그린, 12번 리버스 스윕, 8번 글리터, 7번 백두퀸, 5번 터프그린 인기 마필 4마리예요. 여기에서는 이 8경주에서는 다른 엉뚱한 마필이 까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인기 마필들 중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될 그런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기본기는 6번 영광 빅토리를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전 경주에 영광 빅토리를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인기 마필들과 붙여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영광 빅토리를 축으로 가기에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었고, 인기 마필과 붙여서 영광 빅토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경주가 인기 마필 1, 2, 3, 4위가 다 빠졌어요.
다 빠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경주인데, 물론 조교 때 발걸음의 변화가 느껴져서 인광빅토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편성도 잘 만났고 조교 때 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됐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들어왔던 게 고배당으로 들어왔지만 어부지리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휘익이라든지 4번 K 플러스 1 이런 마필들도 여기에서는 전개 자체가 잘 나오는 상황이고, 선행을 가면 좀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 4번 K 플러스 1도 이 1600m에서 앞선을 좀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번 휘익 같은 경우도 직전에 정말 잘 탔습니다. 외곽 선입전개에서 최선의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한 걸음이 좀 부족했었는데, 자, 그리고 휴양하고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 외곽에서는 조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 퍼스트 넘버 정도인데 이미 50번이 넘게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이런 마필이 다시 한번 연투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번 휴익이라든지 4번 K 플러스 1 그리고 6번 용광빅토리 이 세 마리의 마필로 압축을 하면서 9경주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퍼스트 체인저. 직전 경주 9번 퍼스트 체인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선행을 갔었는데 약간의 좀 괴롭힘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꼴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봐서는 그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인정이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마필이 이 경주 능력이 3초나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꼴찌를 들어올 수 있었나,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마방 사형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되겠고, 3번 짜전 같은 경우는 발주가 매끄럽지는 못한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운 좋게 선행을 가면서 여유로운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역시 직전 경주에 스타트가 약간 좀 꼬이면서 선행을 가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이성재 기수가 외곽으로 빼면서 모래를 맞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3번 짜장 같은 마필은 3주 마방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안쪽에 갇혀서 모래를 맞아버리면 인기 1위 팔리고 꼴등무는 그러한 패턴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직전 경주 운이 좋게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마필들이 모래를 맞아버리면 이 직전에 9번 퍼스트 체인저 같이 인기 1위 팔리고 꼴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3번 9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분명히 선행을 못 갈 거예요. 두 마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3번 9번의 최저배당으로 인정을 하기는 이번 10경주가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2번 럭키코리아도 직전 경주 손행을 가면서 흐름이 좀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 속에서 무너졌던 그런 발걸음인데, 12번 럭키코리아도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3번 짜잔이라든지 9번 퍼스트 체인저를 제치고 선행을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쉽진 않아요. 이 3번 9번의 최저배당으로 인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2번 럭키코리아를 인정하면서 3번 9번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번 10경주는 뭔지 모르게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현장의 배당판의 흐름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현장의 마필들의 컨디션도 상태 체크를 하면서 이번 10경주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경주에 어마어마한 마필 출전을 하죠. 10번 뉴 레전드. 얘는 이미 미국에서 1700m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데뷔전부터 말이 많았죠. 미국 유학파에 1700m까지 뛰었고,
뭐 6번의 경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1300m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다. 이런 뭐 프로필은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말이 많아 있던 마필인데 뭐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은 뭐 괴물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마필은 볼 수가 없었어요. 뭐 2019년도에 그랑프리 출전하겠죠. 뭐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10번 류 레전드가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어요. 뉴 레전드에게 직전 경주 3화신을 지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5번 바로가, 류 레전드는 플러스 5kg에 바로가는 마이너스 1.5kg, 직전 경주 비교해서 6.5kg의 부담 중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번 바로가가 들어와 입상을 차지해도 직전 경주가 재탕이 된다 그래도 뭐 이상할 건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10번 뉴 레전드는 인정을 하지만 5번 바로가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뉴 레전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제껴놓고 시작을 할게요. 하지만 5번 바로가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뭐 긴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직전과 같은 재탕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컨디션도 좋아졌고 이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를 딱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번 뉴 레전드의 파트너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마필이 뉴 레전드의 파트너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11경주 메인 승부처 5시 3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9번 코어블레이드죠. 9번 코어블레이드가 이 리차드 기수가 한국 데뷔전을 치렀던 그 날이에요. 1월 18일. 이 데뷔전을 치렀던 날인데, 이제 전반부에 좀 마필들을 두세 마리 타고, 이게 마지막 경주 11경주였는데, 리차드 기수가 이 말 타는 모습을 보고 좀 싹수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다음에 보니까 리차드 기수도 솔직히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해당 경주에서는 리차드 기수가 잘 탔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음번에 좀 싹수가 보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9번 코어블레이드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9번과 10번과 12번 마필들에게 이 발주를 시작하자마자 끊자마자 방해를 받으면서 이 후미권으로 쳐졌고 그로 인해서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었는데 외곽으로 빼나오면서 전개를 잘 따라 붙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차드 기수가 상당히 좀 좋은 선택을 했고 해당 경주에서 그런 발주 때 그런 악재가 없었으면 충분히 여기서 입상을 차지했을 수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9번 코어블레이드는 인정을 좀 해야 될 마필이고 여기에서 12번 에이스 돌풍이 직전 경주는 뭐 이성재 기수가 잘 탔어요. 잘 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 대비 플러스 4kg 그리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좀 빠른 마필들도 있다 이렇게 봐서는 직전 경주와 비교를 했을 때는 9번 코어블레이드가 이번 경주는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보겠고 3번 썬더플라이가 이제 드디어 기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성재 기수와 조성권 기수의 기승술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1등급과 이 뭐 4등급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3번 썬더플라이 기수 변경이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10번 영천더비라든지 12번 에이스 돌풍은 뭐 무조건 제외하기는 좀 어려운 껄끄러운 마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기습 선행을 또 때려볼 수도 있는 5번 캐치나인까지도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9번 코어블레이드를 세워놓는 게 좀 더 편안한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금요일에 준비된 12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있었고 혼전 경주도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휴장 후에 이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컨디션 그리고 이 배당판의 흐름 잘 살펴봐야지 적중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마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체크를 잘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